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초보 탈출 1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파이썬의 파일 입출력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볼 프로그램입니다.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존의 파일을 열어서 편집을 하거나 새로운 파일을 작성해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해 볼 겁니다.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샤이 김영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발 구독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티킨터 패키지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티킨터 패키지 내부에 있는 모듈 중에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고요. 파일 다이얼로그와 텍스트 모듈입니다.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은 파일 입출력 창을 관리하는 모듈인데요. 이렇게 생긴 화면 많이 보셨죠?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뜨는 창이고요. 이 창을 띄워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모듈이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입니다. 파일 다이얼로그는 파일과 다이얼로그를 합친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이얼로그는 대화 상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상자는 이런 화면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컴퓨터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가 상호작용 가능한 창을 대화 상자,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텍스트는 GUI 요소 중 하나로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위젯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텍스트 위젯이고요. 엔트리와 기능이 거의 유사한데 여러 줄의 텍스트를 다룬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오늘 배울 모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은 파일 열기, 파일 저장, 파일 선택과 같은 파일 관련 대화 상자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GUI 기반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에게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도록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이 모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의 주요 함수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는데 사용이 되는 기능들인데요. 설명을 잘 보시면 이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함수가 대화 상자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생성된 대화 상자는 방법적인 측면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이 함수들이 하는 기능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시면 파일명을 지정하거나 파일을 선택한다고 적혀 있죠. 이 문구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답을 알려드리면 파일 또는 폴더의 경로를 받아오거나 지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실행시키고 나면 파일의 경로를 결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경로를 파일을 열거나 저장할 때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접 파일을 저장해주거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로만 받아오거나 지정해준다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함수들 중에 askOpenFileName과 askSaveAsFileName 이렇게 두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게 될 겁니다. 텍스트 위젯은 사용자가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을 제공합니다. 메모장 같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 HTML 편집기, 로그 뷰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받는 양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넘어가는 내용은 스크롤로 표시가 됩니다. 텍스트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함수들을 표로 표시했습니다. 엔트리 함수와 비슷하죠. 마지막에 있는 C 함수만 스크롤 기능 때문에 추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용할 패키지들을 임포트 시켜줍니다. 메시지 박스는 파일을 저장할 때 안내 문구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것처럼 윈도우를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위젯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동안 사용해왔던 위젯을 추가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위젯 생성 시 사용되는 랩 매개 변수는
화면의 끝까지 글자를 작성하면 어떤 기준으로 줄바꿈을 할지 결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워드와 char 중에 하나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각각 단어와 문자 단위로 줄바꿈을 합니다. 팩 함수에 사용되는 필매개 변수는 프로그램 화면의 크기를 변화시킬 때 위젯의 크기도 함께 변화시킬지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기본 값은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필매개 변수의 보스를 작성해 주시면 프로그램의 크기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위젯의 크기가 변하게 됩니다. 텍스트 위젯에 이어서 버튼 2개를 만들어 줍니다. 버튼을 배치할 프레임을 만들고 2개의 버튼을 가로로 배치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GUI는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버튼에 연결시킬 함수 2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각각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과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우선 오픈파이 함수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작성되어 있는 스크립트는 파일 다이얼로그의 askOpenFileName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파일의 경로를 받아오는 스크립트이고요. 타이틀, 매개 변수에 다이얼로그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파일 타입스 매개 변수에 우리가 다룰 파일의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일 종류를 작성하실 때에는 리스트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각각의 파일 종류를 표시할 이름과 확장자명을 튜플로 묶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2개의 파일을 다루는데 하나는 텍스트고 하나는 파이썬 파일이라면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함수가 실행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파일의 경로를 반환하고 취소를 누르면 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앞서 반환된 파일 경로를 조건문에 활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 패스 변수에 파일의 경로가 저장되어 있다면 파일을 여는 루틴을 실행하고 파일 패스 변수에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다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파일의 경로가 있을 경우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픈 함수의 매개 변수로 파일 경로와 모드에 해당하는 값을 차례대로 작성해 주시고 인코딩에 우리가 불러올 텍스트 파일의 인코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코딩에 대해서 안 배우셨으니까 그냥 UTF-8을 항상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파일 경로에는 앞에서 우리가 askOpenFileName 함수를 통해서 받아온 경로를 저장한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 모드는 파일을 읽어올 때에는 R을,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쓰기 모드인 W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픈 함수를 실행하면 파일을 불러와서 객체로 저장하게 되고요. 이 파일 객체 내부에 있는 리드 함수를 사용하면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텍스트를 불러와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위젯에 불러온 내용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delete 함수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고 insert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텍스트를 설명드릴 때 엔트리와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매개 변수가 가지는 의미는 동일한데 넘겨주는 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delete 함수는 시작과 끝 인덱스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인덱스를 표시하는 텍스트 위젯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포맷의 숫자로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열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전체를 지우기 위해서는 1.0과 tk.end를 넘겨주셔야 하는 겁니다. insert 함수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내용을 입력할 시작 지점을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수점으로 줄과 열을 구분해서 값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내용을 모두 삭제한 뒤에 첫 번째 줄, 첫 번째 열의 값을 넣어줄 것이라서 1.0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파일 객체에서 받아온 내용을 텍스트 매개 변수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한 파일 객체를 닫아주셔야 합니다. 이건 오픈 함수와 무조건 한 쌍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오픈 함수를 호출하면 해당 파일이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클로즈를 해줘야 해당 파일이 닫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쌍으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의 스크립트가 모두 작성된 겁니다. 자, 이제 파일을 저장하는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경로를 지정해주기 위해서 파일 다이얼로그 모듈 내부에 있는 askSaveAsFileName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총 3개의 매개 변수의 값을 넘겨줬는데 타이틀과 파일 타입은 askOpenFileName 함수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익스텐션 매개 변수에는 파일을 저장할 때 기본으로 사용할 확장자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매개 변수의 값을 넘겨주면 파일을 저장할 때 확장자명을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함수가 실행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파일명을 작성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해당 파일명이 포함된 경로를 반환하고 취소를 누르시면 빈 문자열을 반환하는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앞서 받아온 파일 패스를 이렇게 조건으로 활용해서 경로를 지정했을 때에만 아래의 루틴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파일 경로가 잘 입력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파일을 열어주는데요. 파일을 저장할 때 모드에 W를 넘겨준다고 했었죠. 이렇게 모드만 변경하고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텍스트 위젯에 작성해놓은 내용을 get 함수를 사용해서 받아옵니다. get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시작과 끝 인덱스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객체의 write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의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일들 닫고 메시지 박스로 파일이 저장되었다고 안내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파일의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기반으로 강의를 준비했지만 다른 확장자를 가지는 파일들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 모듈과 패키지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파일들도 필요할 때 불러서 동작이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메모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거 배운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열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